강지원 변호사가 함께하는 퇴근길의 유쾌한 한판 승부.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담배값이 4,500원이 된다면 담배를 끊는 사람이 늘어날까요? 하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다양한 의견들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0616번님께서는요. 미성년자 포함 흡연 인구 숫자를 발표하고 소득별 흡연자 분포도 알려주시고 초과 수익은 어떻게 사용할지 발표한 후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순서인 듯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군요. 1337번님께서는요. 담배값을 2,000원이나 올리는 것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정책일 뿐입니다. 담배를 끊는 건 잠시뿐이고 결국 서민들 지갑만 얇아질 것입니다. 진정 서민을 위하는 길이 아니라고 봅니다. 라고 적어주셨고요. 6062님께서는 또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한때 담배 세 값씩이나 피우셨던 분이라고 하시네요. 비흡연자 입장이 되어 보니 그 괴로움을 알겠습니다. 세금을 써도 좋으니 더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아주 다양한 의견들을 보내주시고 계시죠.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죠.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들어갑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3부 스포츠 소식부터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프로야구 소식부터 알아보죠. 고양 원더스가 해체를 선언했습니까? 네, 한국 최초의 독립 야구단인 고양 원더스가 3시즌 만에 전격 해체를 선언했습니다. 예. 고양 원더스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독립구단 운영의 한계를 느꼈다며 팀을 해체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원더스 구단은 창단을 제했던 KBO와 구단 운영에 대한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반복해서 확인했고, 퓨처스 리그 정규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우려가 커서 해체를 선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원더스는 2011년 12월에 프로야구에서 지명받지 못하거나 쫓겨난 선수들, 그리고 야신 김성근 감독을 초대 사령탑으로 선임해서 팀을 꾸렸고요. 네. 허밍 구단주가 매년 사비로 약 30억 원씩 지원을 했는데요. 피처스 쪽에서 변회 공개를 치러서 최근 2시즌간 6할대 승률을 기록했고, LG 황목생 등 22명의 선수를 프로야구에 보내기도 했지만, 네. 구단 존폐에 대한 고민 끝에 2014 시즌을 끝으로 도전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많이 힘들었나 보죠? 네. 네. 자, 그런데 김성근 감독이 이제 야인이 되는데, 그 거취가 어떻게 될까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3시즌 동안 원더스를 이끈 김성근 감독은 말씀하신 대로 구단 해체로 무적 상태가 됐고요. 그의 거취가 야구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는데요. 네. 김 감독은 SK 지휘봉을 잡은 2007년부터 2011년 8월까지 한국 시리즈 우승을 3차례나 이끈 우승 청보사입니다. 네. 성적과 리빌딩 2마리 토끼를 잡을 사령탑이라는 평가와 프런트와 마찰이 있어서 부담스럽다는 평가가 상존하는데요. 야구계에서는 여전히 김성근 감독 원하는 구단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프로야구는 올 시즌을 끝으로 계약이 만료되는 감독이 3명이나 됩니다. 네. 그 다음에요. 축구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6세 이하 축구 대표팀이 아시아대회 참가 중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한국 16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 16세 이하 챔피언십 조별리그 A조 3차전에서 태국을 2대0으로 꺾었습니다. 네. 조별리그 3전 전승을 거둔 한국은 A조 1위로 8강에 올랐고요. 오늘 14일 속적 일본과 4강행을 다툽니다. 스페인 명문구단 바르셀로나 유스팀 공격수 이승우 선수는 태국전에서 2경기 연속골을 넣은 뒤 우리의 플레이만 보여준다면 일본 정도는 가볍게 이길 수 있다고 자신감 넘치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한국은 일본을 꺾으면 내년 10월 칠레에서 열리는 17세 이하 월드컵 본선 출전권을 확보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안 게임 소식입니다. 북한 선수단 선발 때 지금쯤 입국을 했을 것 같은데요. 7시 10분에 인천공항에 입국하기로 되지 않던가요? 네. 지금 저도 인천공항에 나와 있는데요. 네. 북한 선수단 선발대가 오늘 오후 7시경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서 입국합니다. 네.
축구 조정 선수 등 94명으로 구성된 북한 선발대는 입국 후에 곧바로 경찰 호위 속에 인천시 구월동에 위치한 선수촌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북한은 이번 대회 14개 종목에 선수 150여 명을 포함해서 네. 260여 명을 파견하는데요. 네. 28일까지 5차례에 걸쳐서 입국합니다. 북한은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10개 이상 종합순위 10위 재진입을 노리고 있는데요. 한국은 북한과 일부 종목에서 남북 대결이 불가피하고 특히 여자 축구, 탁구 등에서 메달을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북한 선수단 전력은 어떻습니까? 네, 북한은 2002년 부산 대회까지 8회 연속 종합 10위 안에 들었는데요. 네. 그 이후에는 잠시 침체기에 빠졌습니다. 2006년 도하 대회 때 16위, 2010년 광저우 대회 때 12위에 그쳤는데요. 1990년대 중반 이후에 국제적 고립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서 스포츠 투자와 국제대회 출전이 줄면서 경기력이 떨어졌다는 분석인데요. 그러나 2012년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체제 출범 이후에 체육 강국 건설을 선언했고요. 네. 스포츠를 정권 위상 제고와 체제 선전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다시 스포츠 강국의 모습을 되찾고 있습니다.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금메달 4개로 종합 20위에 오른 북한은 최근 각 종목 세계 선수권에서 다수의 입상자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주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북한은 런던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를 휩쓴 역도가 주 종목인데요. 남자 56kg급 엄윤철과 네. 62kg급 김웅구, 그리고 여자 69kg급 임정심이 이번에 인천 아시안게임에도 출전합니다. 예. 북한 여자 축구도 강력한 우승 후보인데요. 지난해 동아시안컵 득점왕과 우승을 이뤄낸 허은별 선수가 에이스입니다.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에서 기계체조 도마 금메달리스트인 니세광 선수는 2012년 런던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양학선 선수와 맞대결을 펼칩니다. 네. 한국 선수단도 오늘 결단식을 가졌죠? 네, 한국 선수단도 오늘 결단식을 열고 5회 연속 종합 2위를 차지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는데요. 네. 한국은 역대 최다 규모인 38개 종목에 1,068명을 파견해서 금메달 90개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천 아시안게임은 오늘 19일 개막하고요. 북한을 포함해서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 가맹국 45개 나라가 모두 참가해서 10월 4일까지 열전을 펼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17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죠. 유보연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도심 곳곳에 퇴근길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평소 퇴근길보다는 조금은 이동량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도 양화로가 외곽 쪽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전 구간 밀려서 가고 있고요. 반대 도심 쪽 홍대 입구역에서 동교동 3거리까지 짧게 밀리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신촌도가 도심 쪽으로 아현교차로에서 웨딩타운, 이대역에서 신촌교차로 구간 답답한 흐름이고요. 반대쪽 웨딩타운에서 아현교차로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종로는 외곽 방면입니다. 종로 6가에서 용두동 4거리 구간 밀리고요. 반대쪽 용두동 4거리에서 동대문까지 부분 정체되고 있습니다. 1시간 전쯤에 여유로웠던 남산 터널들도 지금은 이동량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1호 터널 강남 방면으로 정체와 서행을 반복하고 있고요. 강남대로가 강남역을 중심으로만 양방면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 교수가 새정치민주연합의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지난 대선 때 여당을 도운 인사이기 때문에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대한민국 제1야당의 행보 어떨지 살펴보죠. 새정치민주연합의 설훈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입니다. 네, 추석 잘 지내셨습니까? 별로 잘 지내지 못했습니다. 추석 민심 좀 들어보셨나요? 국회 해산해라, 별의별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있는데요. 예, 여러 가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민심을 전하는 분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가지고 네. 달라요. 아.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은 세월호 문제를 빨리 매듭을 쳐야 된다. 예. 이런 입장이시고 네. 또 여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뭘 하느냐, 민생을 빨리 챙겨야 될 거 아니냐, 싸우지 네. 말고 빨리 합의해라. 네. 대체로 그런 주장이신데 네. 중립적 입장에 서 있는 분들은 대화를 통해서 그걸 해결 못 하느냐, 뭐 하느냐 도대체 네. 이런 이제 추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들 이 정리가 안 된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 잘 못한다는 것은 이구동성입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잘 못한다. 네, 잘 못한다. 이건 이구동성인데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정말 지금 난국인데요. 저는 의외로 쉽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왜 예. 그런가 하면요. 예. 이 문제의 꼭지점에 청와대가 있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께서 예. 이 국정 운영 스타일을 바꾸시면은 참 쉽게 풀어지고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국민으로부터 박수받는 대통령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 점을 여당에 있는 분들이 왜 깨닫지 못하는지 참 안타까워요. 네. 그러니까 지난 대선 당시에 51% 지지로 대통령이 되셨는데 네. 나머지 49% 국민들로부터도 박수를 받으셔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3년 임기 동안에 청와대에 나오실 때는 모든 국민으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있어야 그게 잘하는 대통령이거든요. 네. 그럴 수 있도록 하려면 야당의 얘기를 귀 기울이고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그걸 긍정적으로 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국론은 자꾸 분열되고 지지율은 답보하고 그리고 결국 실패한 대통령으로 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이번 박근혜 대통령께서 세월호 이 상황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국정 운영 스타일을 좀 바꾸셔야 돼요. 네.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면 정말 쉽게 풀어갈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야당도 박수 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바뀌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신 것인데 네, 이런 상태에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뭔가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 당 지도부가 협상에서 그 미숙한 점을 보였던 점들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도 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 비슷하게 돼 있는데 그러나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실수가 있었던 걸 인정을 하는데 이 상황에서 이 정부 여당이 특히 청와대가 하고 있는 이런 방법은 결코 잘하는 건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야당은 지금 시점에서 네. 그냥 국민들과 함께 나가는 이 방법에 달리 선택할 만한 길이 있을 것 같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네. 우선 당내 사정을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가 비상대책위원장 후보에 물망에 오르고 있다면서요? 사실입니까? 저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만은 예. 깜짝 놀랐습니다. 놀라셨어요? 그래 그게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이지 그게 확정된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네. 설마 그러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만일에 영입이 됐다라고 알려지면 반대하실 겁니까? 그건 저는 반대가 너무도 상식적이죠. 반대하신다. 왜냐하면 새누리당의 박근혜 대통령을 만드셨던 분입니다. 예. 그런 분이 어떤 입장에서 어떻게 다시 우리 당과 같이 하시겠다는 건지는 모르지만은 네. 그건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이 생각 밖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주도한 분들이 어떤 생각에서 그런 걸 생각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은 네. 제가 지금 정치적 이 판단으로 볼 때는 상식을 뛰어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설명을 듣는다 하던들 내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기발한 생각인지 모르지만은 네. 이건 정말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발한 생각이다. 예. 근데 누가 주체가 돼서 이게 추진을 했다고 합니까? 정확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당 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 박영선 대표가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지금 아무런 능력이 없으니까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통화를 하려고 했는데 통화 잘 안 돼요. 통화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반대하시는 이유는 그 여당을 지지했던 인사다. 그래서 안 된다 이런 뜻인가요? 우선 박근혜 대통령과 철학을 같이 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을 당선되도록 했던 분입니다. 네. 그 입장은 우리 당 입장하고 확연히 다릅니다. 네.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분이 언제 어떻게 다시 또 우리 당과 같이 호흡을 같이 하고 정치적 철학을 같이 한다는 건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정권이 출범한 이후에는 상당히 거리를 둔 거로 알려져 있고 그동안은 발언하는 바에 의하면은 상당히 새누리당에 대해서
혹독한 비판적인 발언을 많이 해온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 그 정도 가지고 우리와 같이 할 수 있다고 하기에는 당을 같이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한 그 내용이 너무나 큰 부분이기 때문에 네. 본인의 그 정도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한다고 하기에는 저는 너무 걱정이 앞섭니다. 네, 그러면 도저히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아, 예. 그러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하는 것이 일부에서 추진을 했는지 모르지만 서른 의원님을 비롯해서 또 여러분들이 반대하시는 인사가 많다고 하면 네. 이거 불발될 가능성도 많네요. 불발이라기보다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안 했으면 들어요. 좋겠다. 사람은 판단하기 아직 결정이 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걸 가지고 지금 알고알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기 전에 당내에서 이걸 기도했던 분들이 그건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이지 그걸 한다고 했던 건 아니다라는 정도로 마무리를 지을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요. 예. 그렇게 정리하는 게 좋겠다. 예. 혹시나 그 추진하셨던 이들은 이렇게 보수적인 인사 중에서도 특히 온건하다고 할까 좀 비판적인 그런 보수 성향을 가진 이들을 영입하면 야당에 특히 새정치민주연의 외연이 좀 넓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저도 그런 직접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당의 정체성 문제가 새롭게 나옵니다. 네네. 도대체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디로 가는 정당이냐 이 문제가 분명히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이 혼란 속에 빠지게 되고 결국 그렇게 되면은 그 선택은 최악의 선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단히 위험하고 당을 파산 상태로 몰아갈 수 있는 그런 이 폭발성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저 그거 절대 바라지 않습니다. 절대로 바라지 않는다. 철호 의원님 같은 생활 가지신 분들이 당내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숫자가 글쎄요. 모르긴 하지만은 훨씬 많다. 다수일 거라 생각합니다. 다수일 거라고 본다. 네, 알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 박영선 대표는 지금 원내대표 아닙니까, 그죠? 예, 원내대표이고 혁신위원회 위원장이죠. 혁신위원장을 겸하고 있는데 이것을 분리해야 하느냐 한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 저는 분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왜냐하면 원내대표가 해야 하는 역할과 당대표가 해야 하는 역할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걸 한 사람이 동시에 수행하게 되면은 경무가 감당을 못하게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공개석상에서. 근데 받아들이지 않았네요. 그 당시는 소수였나 보죠? 아니, 여기 들어보십시오. 박영선 그렇게 되면 박영선 잡는다. 박영선 병원에 입원한다. 그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반대를 했는데 그때 박영선 대표 쪽에서는 이미 그걸 하기로 결심을 하고 나온 상태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태라면 당이 분열을 보이는 것보다는 이 짧은 기간이니까 그냥 맡겨보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하고 여러 사람이 그 주장을 했습니다만 접고 다 그러면 만장일치하는 형식으로 보내자 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역시 지금 운영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제가 처음 생각했던 대로 그게 판단이 맞다고 보죠. 그러면 이제 결국 분리하는 게 낫겠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새로운 비상대책위원장, 혁신위원장은 공감혁신위원장은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외부에서 영입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당 내부에서 찾는 것이 좋겠습니까? 저는요, 당 내부에서 얼마든지 우리 선배 의원님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당 내부에서도? 문희상 위원장께서는 지난번 비상대책위원장 맡아서 아주 훌륭히 잘 수행했습니다. 한 번 했었죠, 한 번 했었죠. 한 번 했으면 다시 또 못하라는 분도 경험이 있으니까 더 잘하실 거다. 더 잘할 수 있죠. 더군다나 이게 3월까지만 하는 이 직책이기 때문에 사실 박영선 대표께서 문희상 저 의원을 찾아가서 상고 처리해서라도 문 선배 우리 당을 좀 살려주십시오. 다시 한번 맡아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야 맞다고 봅니다. 문희상 의원은 안 하려고 할 거죠. 틀림없이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다시 한번 맡아서 3월까지만 하고 새로운 전당대, 새로운 지도부가 나오도록 그 3파 역할만 해주십시오. 그렇게 애원하면은 난 문희상 의원도 맡아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적임자가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분이 그런 분이죠. 당내에도 적임자가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 그런데 앞에서도 민심을 말씀하셨지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당 지지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새누리당도 동반 하락을 하긴 했는데 어떤 여론조사는 10%대까지 내려간 것도 있어요. 이거 굉장히 위기의식 같은 걸 느끼지 않으십니까?
위기의식을 느끼죠. 그래서 당 지부를 비롯해서 다 하나가 돼서 이 전국을 돌파하자는 게 첫째 방법이고, 예. 그러려면 지도부가 잘 하셔야 합니다. 네. 근데 지도부가 이렇게 혼돈 상태를 보이게 되면 지지율이 또 하강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지금 방법은 예. 우리가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지도부가 바르게 진로를 정하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지도부가 이렇게 흔들리는 모양을 보이면은 당 지지율이 다시 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은 빨리 수습을 해야 합니다. 새로운 상태로 나갈 수 있도록 이 지도부에서 나서서 다 정리를 하고 재빨리 변신하는 모습을 좀 보여야 한다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의원이 비대위원장으로부터 맡기 위해서 나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있다면서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당내 거론되는 후보라든지 당 대표권이라든지 전부 다 나와가지고 비대위원을 구성을 하고 그분들이 당을 이끌어가면은 정말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전부 다 나와라. 다 나와서 비상대책위원을 맡아라. 그 중구난방이 돼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꼭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죠. 당 지도부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당장 집권 당 대표가 되는 건 아니고 비상 상황에서 이 당을 이끌어가는 이 흐름을 만들어낼 거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단합해서 이끌지 못하면 당은 안 되는 거죠. 그분들이 실력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분들 좀 거명 좀 해보세요.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세균, 다 나와야죠, 다. 또요. 거론되는 사람 다 나와서 당을 맡아라. 비상대책위원을 맡고, 그리고 당을 이 수습을 해내라. 그렇게 하고 3월 달에 당대표로 나갈 사람들은 대통령 후보는 또 한참 뒤니까요. 당대표로 나갈 사람은 그때 이 비상대책위원에서 빠져나가라. 일단 지금 거론되는 모든 사람 당 비상대책위원을 맡아라. 저는 그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다 나와라.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설훈 의원이었습니다. 더 넉넉한 추석 되시라고 쉐보레가 준비한 선물 스파크 말리부 가솔린 모델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차종에 따라 여유있게 최대 150만 원 할인까지. 쉐보레와 함께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9월 30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담배값이 4,500원이 된다면 담배를 끊는 사람이 늘어날까요? 하는 질문을 오늘 드리고 있는데요. 8685번님께서는 어떻게 문자를 보내주셨는가 하면은요. 국민 건강 생각한다면 담배 생산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국민 건강 생각해서 담배값을 인상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라고 적으셨군요. 7640님께서는 어떻게 적으셨느냐 하면은요. 하루 스트레스를 담배 한 갑과 소주 한 잔으로 달래는 영세업자입니다. 이제 담배마저 마음껏 필 수 없게 됐네요. 힘든 삶을 살아가는 국민에게 부담을 늘리는 정부가 싫어집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하여튼 찬반의 의견들이 아주 다양하게 오늘 2시간 내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의견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인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희망자는 채용 희망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 희망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 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사단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담배값이 4,500원이 된다면 담배를 끊는 사람이 늘어날까요? 하는 질문에 대해서 1347번님께서는 이렇게 적어주셨군요. 뉴스에 의하면 담배 판매로 연간 7조 원의 세금을 걷는다고 합니다. 그 많은 세금으로 금연을 도와주는 것은 보건소뿐입니다. 국민 건강을 위한다면 금연에 도움이 될 곳도 확대하고 많은 컨텐츠도 만들어야 합니다. 6176번님께서는요. 담배값 인상과 부자 증세를 병행하면 서민들만 쥐어짠다는 선입견도 세수 부족도 한 번에 해결되지 않을까요? 이런 아이디어를 내놓으셨습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강정원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광고를 듣는 20초 동안 유희열, 윤상, 이적과 좋은 얼굴 내보는 건 어떠세요? 방끝, 싱글벙글, 애쉬씨, 키득키득, 깔깔, 스마일, 치즈. 삼성화재를 만나면 좋은 얼굴이 됩니다. 삼성화재.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입니다. 중동 지역으로 가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미국 뉴욕 한가운데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테러 공격을 당했던 9.11 테러의 13주기가 되는 날이긴 한데요. 이런 이 9.11 테러에 대해서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었죠.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지금인데 미국이 다시 한번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습니다. 연이은 미국인 기자 참수 끝에 오바마 대통령은 결국 시리아 공습을 결정한 것입니다. 네, 분정지역 전문 PD시죠. 김영미 PD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시리아 공습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곧 하겠죠? 하겠다고 하시니까요. 아마 통상 한 48시간 후 네. 항상 그랬기 때문에 네. 그때쯤이면 아마 네. 공습을 하지 않을까. 자, 그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리아 내전 상황을 좀 간단히 브리핑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시리아 내전은 3년 전에 아랍의 봄 그 혁명 때 이제 동반해서 일어났었는데요. 정확하게 2011년 2월 달에 그 요르단 국경지대에 이제 다라에서 처음 이제 시위가 일어나서 무려 3년 반이 넘게 지금 계속 독재 정권이 물러나라고 계속 지금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그 알아사드 시리아 정부에 반대하는 민간인들 그다음에 군에서 이제 탈영한 그 군인들로 이루어진 시리아 반군들이 있고요. 네. 이들이 싸우는 와중에 이제 알카에다나 IS 같은 그런 이슬람 급진 세력들이 같이 투입이 돼서 반군 자체도 굉장히 복잡해진 전쟁이 길어지면서 좀 시리아가 완전히 복잡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리아 반군들은 이제 현 정부 독재 정권을 타도하자고 해서 계속 전쟁을 하고 있고 그렇죠? 네, 처음에는 그랬는데 네. 지금은 이제 여러 세력들이 이제 반군이라고 자청하고 나와갖고 네. 누가 반군의 세력인지조차 지금 잘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IS죠.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명칭을 쓰는 이 세력들인데 이 세력에 대해서 토벌을 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바마 대통령은? 오바마 정부로서는 지금 자국민 특히 이제 기자 네. 2명이 참수당한 사건이 굉장히 그 큰 사건이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다가오는 중간 선거나 이런 데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현재 미국 국민의 60% 가까이가 IS를 공습하는 데 지금 찬성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시리아 내전까지 이라크에 이어서 또 개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폭격이 이제 곧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그동안에 오바마 대통령이 견지해온 중동 정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정책과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과거 부시 대통령의 이제 대중동 정책은 좀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상대방이 때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때린다라는 그런 의미의 전쟁들이었고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본인이 대통령 당선될 때부터 이라크 아프간 전쟁을 안고 있는 상황이라서 가능하면 그쪽에서 출구를 찾겠다. 수습을 이게 하는. 대통령 공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라크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도 이제 전쟁을 모두 끝내고 병사들을 집으로 돌아오겠다. 이것이 오바마의 정책이었는데 지금으로서는 본인이 그러고 싶어도 못하는, 그래서 발목이 많이 잡힌 상황이죠. 그래서 오바마의 대중동 정책은 좀 상황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부시 대통령보다 좀 유약한 정부, 우유부단한 정부라는 그런 얘기를 평가를 듣고 있는 거죠. 네, 발을 빼려고 했는데 또 다시 담궈야 하는. 그렇죠. 자국민이 희생당하는 네. 그런 상황에서 자국민 보호라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벌어진 전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발표에서 보면은 지상군 투입을 하지 않고 공습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공습을 통해서 그 IS를 괴멸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이라크의 미군의 공습이 있을 당시는 제한적 공습이란 말을 썼습니다. 그만큼 공습을 좀 아껴서 하겠다, 신중하게 하겠다는 입장인데 이번에 시리아의 공습 같은 경우는 전면적인 그런 공습을 연설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래서 전면적이라고 하면은 미 공군력을 총동원해서 하겠다는 얘기이고 또 IS 본거지 이런 중심지로 아마 할 거다라는 그런 추측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공습이라는 것은 아무리 정밀해도 민간인의 사상자가 나기 때문에 네. 시리아의 각 주요 도시에 이제 공습이 이루어졌을 때는 민간인들이 이제 어디를 피할 수 없어서 그 공습에 희생이 될 가능성도 많죠. 네, 과거에도 공습 때는 민간인들의 희생을 뒤따르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좀 다른 게 뭐냐면 걸프오전 때와 지금의 공습하는 그 화력 자체가 굉장히 달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영화나 뭐 TV에서 보는 그런 정도의 화력이 아니라 실제 봤을 때는 거의 한 마을 하나는 그냥 없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밀 공습을 해야 되는데 네. 정밀 공습을 하려면 지상의 정보가 풍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IS의 본거지가 어디이고 또 어느 쪽에서 훈련을 받고 있고 어떻게 이동한다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좀 보여줘야 레이더를 통해서 공습을 하는 것을 아주 정밀적으로 할 수 있는데요. 사실상 시리아 정부 안에는 그 미국이 정밀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정보 요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보면 대충 여기가 IS의 본거지일 것이다라고 폭격을 하게 되면 이제 민간인 사상자가 나게 되죠. 그래서 IS가 처음부터 군 주둔지 이렇게 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점령한 곳은 뭐 밀가루 공장이라든가 아니면 정유 공장이라든가 아니면 심지어는 학교 이렇게 분산이 돼서 자기네 그 주둔지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하늘에서 정확한 정보를 안고 공습을 하기가 좀 힘이 듭니다. 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시네요. 네. 뭐 상당히 많은 피해가 예상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죠? 네. 자, 그런데 이런,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공습을 통해서 정말 그 IS 세력을 근본적으로 격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제 결국 의문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공습이라는 거는 지상군이 없이 가는 거기 때문에, 지상군의 피해는 없지만 그 공습 자체가 화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IS의 근거지들을 이렇게 이제 타겟으로 이렇게 하는데 IS 자체도 방어를 할 거라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그 학교나 이런 데에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응거를 하게 되면은 그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민간인 사상이 많은 반면 IS도 살아나갈 구멍이 더 많아지는 그런 형태의 전쟁인 거죠. 그래서 그 살아남은 IS들은 또 처음에 시작할 때처럼 다시 리셋해갖고 다시 그게 부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습으로 IS가 끝까지 괴멸할 거다 이런 추측은 하기 힘들고요. 실제적으로 미국 안에서도 이거에 대한 회의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상군을 투입해서 IS를 정확하게 정밀 타겟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도 지금 분분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결국 이제 그 IS에 대해서 자금 지원을 차단한다든가 또 병력 지원을 차단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대책들이 동시에 수립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많다는 얘기죠.
그 자금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들이 확보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또 어떤 이들의 정체가 사실 정확하게 분석이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얘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고 그런 정보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아직도 다 파악이 안 되는 상태인 거죠. 그렇죠. 그 IS의 수장이라고 하는 알 바그다디 같은 경우도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갖고 어떻게 했고 이런 행적들을 사실 어떤 이제 범죄 프로파일링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정보조차도 굉장히 부족하고 또 알 바그다디는 굉장히 숨어 있는 사람이고 지금 그런 상황이고 또 이 IS라는 조직이 굉장히 국제적인 조직입니다. 유럽이나 네. 미국이나 심지어 호주, 뭐 아시아 등지에서 온 여러 전사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네. 한 번에 이들의 단체를 규정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사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공습만으로는 좀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주변국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현재 IS에 괴멸을 하겠다라는 오바마 정책에 동의하는 곳이 지금 38개국 정도가 나왔는데요. 네. 중동에서도 IS가 이렇게 어느 정도 너무 악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떤 이제 사람들의 반응은 좀 안 좋은 반응이고 또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자국의 국민이 거기 가서 이제 결합을 하는 상태가 벌어지니까 이번에 오바마의 IS 괴멸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따라가는 그런 입장이고 네. 그렇지만 이게 또 언제까지 또 지속이 될지 또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여러 변수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참여하겠다는 38개국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할 건지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 참여가 될 건지 개런티하기가 힘든 상황이죠. 네. 쿠웨이트라든가 카타르 같은 나라들은 그동안에 친미 국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친미 국가이긴 하지만 예. 자국에서도 이제 IS에 합류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의 정권도 이제 위협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도 역시 있고요. 그리고 친미 국가니까 미국을 당장 돕는다라는 그런 이미지도 그쪽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기는 하죠. 예.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IS에 대한 전쟁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으면 그것도 세계 여론에 안 좋게 비칠 수도 있고 그래서 마지못해 좀 따라가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도 미국 방침을 지지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한국 정부도 참여를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고요. 네.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그런 발표들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런데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미국이 말이죠. IS 격퇴를 위해서 시리아 원건 반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하는 건 전략을 세웠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시리아 온건 반군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원래 알 아사드 정부에 대항하던 민주주의 세력들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터키 쪽에 시리아 임시 정부를 가지고 있고 또 FSA라고 자유 시리아 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길어지면서 3년 반이 걸리니까 이들도 사실 사분오열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들이 원래 군인들도 있지만 일부가 그렇지 않고 그냥 상점 주인, 아니 웨이터, 아니면 이렇게 짐꾼, 이런 사람들이 본 직업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정보 요원으로 그 시리아 본토에서 활용이 되려면 상당한 군사적인 트레이닝을 사실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미국의 계획은 있지만 이들이 얼마만큼의 실력을 발휘할지 그건 지금 알 수 없는 거고요. 현재로서는 시리아에 어디 비빌 언덕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알아사드 정권에게 미국이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시리아 온건 반군이라는 표현 하에 이들이 좀 같이 정보라든가 이런 것에서 같이 협조해주기를 바랬고 지금 시리아 공습이라는 말이 나온 것 자체가 이들과의 상당한 협상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리아 온건 반군 쪽의 입장은 뭐냐면 알 아사드 정권을 전복시켜달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시리아의 공습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시리아 정부의 허락 없이 미국의 전투기가 가서 공습을 하는 건데 이거는 국제법상 사실 주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시리아 반군 쪽에서는 그거와 상관없이
알-아사드의 정부를 전복시켜달라는 거고요. 그래서 IS만 괴멸되는 게 아니라 사실 시리아 정부 자체도 지금 무너질 위기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때까지 시리아 정부가 그래도 굳건하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러시아와 중국의 비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리아 정부가 반군에 맞서 싸우는 이미지로 든든하게 이렇게 백그라운드를 얻고 있었는데 이번의 경우는 좀 다른 게 뭐냐면 IS의 체첸 사람들도 체첸 전사들도 많이 와 있고요. 네. 중국 전사들도 많이 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IS를 괴멸하겠다라는 입장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할 이유는 없죠. 미국이 따라야 할 입장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시리아 정부가 이제 무너지게 됐을 때 이 두 나라는 좀 더 다른 입장일 수 있고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입장이 있군요. 그렇죠. 네. 선택을 잘해야 되겠는데. 네, 전쟁은 원래 선택으로 모든 것이 결정이 나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좀 이렇게 이 국제적인 중재에 나서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은 아직 안 보이나요? 네, 현대 문명이 발전하면서 군수 산업이나 이런 전쟁의 어떤 테크놀로지 측면, 뭐 폭탄이나 이런 건 굉장히 발전했지만 사실은 이것과 동시에 같은 속도로 중재 기술도 좀 발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전쟁이 일어날 때 양국을 좀 중재할 수 있는 그런 단체나 아니면 나라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사실 유엔도 그동안 시리아의 내전을 좀 종식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알-아사드 정부 자체도 이제 전혀 듣지를 않는 그런 상황이었고 중재 노력들이 전혀 먹히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전쟁이 나는 이 상황에 중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전혀 없고 유엔 자체에서도 더 이상 시리아 문제에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네. 이미 미국이 전투기 몰고 가서 공습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엔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노력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시리아 난민이나 이런 난민촌들 이들을 인도주의적으로 도와주는 것 외에는 지금 사실상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러면 미국은 이제 IS를 괴멸시키기 위해서 시리아 내에 온건 그 반군들과 이제 협력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IS도 괴멸하고 더 나아가서 시리아 현 정부도 손을 좀 보겠다 하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 지상군이 가지 않겠다는 부분에서는 시리아 정부를 좀 의식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근데 결국은 아마 온건 반군을 활용하겠다는 말은 자기네들끼리 어떤 뒤에서 협상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하는 거죠. 그래서 IS가 시리아에서 미군의 공습을 받고 괴멸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들과 같이 조인한 사람들은 전 세계에 있는 전사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오히려 IS가 이라크 시리아 땅을 떠나서 전 세계로 이제 숨어들을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네. 간단히 생각한다면 미국이 무슨 그 지역에 IS를 타격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전쟁이 점점 확대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확대되고 오히려 더 큰 테러가 될 수도 있지요. 네. 이렇게 게릴라전이라는 것은 현지에서 산과 들을 뛰어다니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도심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네. 전 세계 다른 나라의 주요 도시에 침투하게 됐을 때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죠. 네, 알겠습니다.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전쟁 없는 세상은 언제 올지 모르지만 하여튼 분쟁 지역의 전문 PD이시니까 늘 이 지역에 관해서 관심이 많으시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영미 분쟁 지역 전문 PD와 함께 했습니다. 나이 들수록 매력을 더해가는 남자. 그러나 점점 더 시들기만 한다는 여자의 운명. 전 믿지 않아요. 운명도 아름다움도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운명을 바꾸다. SK2. 네, 담배값이 4,500원이 된다면 담배를 끊는 사람이 늘어날까요? 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8983번님께서는요. 담배값에 흡연 부작용 문구와 이미지 삽입은 더디기만 했는데 가격 인상은 일사천리네요. 그 흔한 정책 토론도 없고요. 이럴 바엔 주류세도 대폭 인상하길 바랍니다. 네, 본뜻이 어디에 있으신지 알쏭달쏭한데요. 3366번님께서는 담배값 인상해야 합니다. 아파트 4층까지 연기가 올라옵니다. 청소년들도 덜 피울 겁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휴대전화 끝자리 1337번님께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 신동희, 이한님, 작가 황순명, 김민경, 그리고 진행의 강지연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